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방어로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과도하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는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꾸준히 규제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 내년 부동산 시장은 규제 등으로 인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하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사실 부동산 시장 두 분 저희가 정말 많이 모시고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참 다사다난했던 부동산 시장 한 해여지 하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좀 한 해를 좀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 말씀대로 진짜 다사다난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정부가 산발적으로 18번의 대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약간 피로감도 있을 거고 확실히 잡히진 않고 잡히는 것 같다 또 그러고 또 이거 반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관된 방향은 인정이 되는데 결과가 그렇게 뜻한 바대로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있는 것 같다가 이런 것이 계속 이제 연속돼 왔었는데요. 그렇죠. 그 일각에서 이제 총선을 겨냥한 시나리오가 있냐 이런 얘기 있었고 저도 그걸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올해 시장은 국민들을 좀 피곤하게 했던 시장이었다. 다만 이제 정부의 의지가 내년에는 좀 시장에 잘 효과가 들어가서 좀 주택 가격이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올해 시작 자체는 굉장히 정부가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작년 2018년도에 9.13 대책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신만만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시중에 있어서는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실 한 6월 달 정도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가격이 뭔가 반등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사실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 적용을 들고 나와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더욱더 확실하게 안정시킨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을 지른 듯한 그런 느낌을 줬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있어서는 이제 대출 규제와 이제 보유세 강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12, 16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부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동풍식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만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래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다사다난했고 상당히 또 많은 시장에 있는 분들이나 정부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피곤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최근 나온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겸 일단 겉보기에는 좀 시장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실종된 상태인데 이제 발표된 지 2주가 지났어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떤가요? 시장 상황이 일단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잠실 중앙 5단지라든지 그 아이콘들인 강남 지역의 아파트들이 다 잠실 중앙 5단지 같은 경우에 제일 선호하는 76제곱미터 로얄층들이 2, 3주 전만 해도 한 23억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9억대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네요. 3억 가까이 벌써 넘어서 하락된 매물들이 나왔고 그 인근에 있는 장미 아파트라든지 음마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1, 2억씩 다운된 이제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공교롭게 일산 지역하고 서대문 지역의 아파트들이 9억 이하로 이번에 기준 발표를 하면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9억 이하 주택들은 또 약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 매물들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풍선 효과라고도 하는데 그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실소유자가 거래한 것인지 투자성인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시장을 볼 때 일단 재건축이나 이쪽 재개발 투자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어떤 부동산들은 일단 신호를 일단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2주 갖고 판단할 수는 없고 내년까지 한 달 정도 더 보면 확실히 효과가 예전에 발표했던 대책들과 같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발휘해서 안정세로 돌아설지를 한 달 정도만 더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12, 16 대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은
자금 흐름을 완전히 이제 막아놨다. 그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것 대출도 안 되고 같아요. 이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매매가는 분명히 상승세가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뭐 절반 가량이라는 한국감정원 결과도 있고 뭐 부동산 124나 이런 쪽의 어떤 결과를 보더라도 대부분 이 상승세가 충분히 이제 주춤해진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전세값 쪽에서 이제 불안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매매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예. 그러한 수요들이 대기적인 어떤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 시장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세 시장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규제가 강화된 곳을 피해서 이제 비규제 지역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뭐 광교 지역을 중심으로 수원 쪽까지도 상당히 그러한 어떤 매수세들이 가격을 갖다 자극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규제 부분이 역대급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강한 그런 강도의 대책이 지금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상당히 이러한 효과가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 상황은 지금 관망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여러 가지 이제 버티기 작전에 의해서 힘겨루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보유세 부분에 대한 압박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내년에도 더 강한 강도가 강화될 것으로 이제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매물이 과연 나올 것인가. 매물이 지금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금 호가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호가가 분명히 내려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매물 출회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있어서는 풍부한 유동성이 또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레일티 대치 같은 경우에 네. 아니 그 분양가가 만만치 않은데 이게 그러니까요. 200대 1이 넘는다는 이 그렇죠. 부분은 시중에 그만큼 풍부한 자금이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한 가운데 시중에 머무르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올해 부동산 키워드 중에서 저희가 뭐 얘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마 분양가 상한제일 겁니다. 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뭐 실제적으로는 한 4년 만에 이제 부활을 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뭐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좀 어땠을까요? 그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일단 뭐 공급 부족이라는 부작용에 대해서 시장이 받아들여 가지고 특히 이제 30, 40대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생각에 대거 이제 청약시장하고 기존 주택시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역효과가 좀 발생을 했죠. 도리어 또 더 거래가 늘어나고 네. 가격까지 상승하는 부작용이 좀 발생한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예. 정부가 실수한 거죠. 분양가 상한제 그냥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또 전 지역에 대해서 네. 애초에 발표된 대로 안 하고 경제 충격을 좀 줄이고 경제 성장률을 좀 맞춰주고 싶은 욕심에 과욕이죠.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까 둘 다 놓쳤고 말씀드린 대로 추가 지정이 결국 나왔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이제 해설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가 아니었나 이 핀셋 규제 분양가 상한제를 던져놓고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로 벌어지니까 바로 이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15억 이상 뭐 대출 금지라는 네. 전격적인 뭐 어떤 대책들이 네. 종합적으로 이례적인 대책이죠. 나와 버리니까 이 시장이 도리어 분양가 상한제 효과보다는 뒤에 나온 대책이 더 센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내년 4월이 되면 이게 이제 합쳐진 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있겠지만 총선 시점이면 묘하게 보면 4월이 총선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정책적 시나리오도 다 감안해서 정부가 정책을 던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어떤 실체가 점점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분양 물량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그 4월 전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락된 분양가에 상한제 이후에는 더 하락될 거라는 시장의 이제 그 심리를 네. 자극시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하방 압력이 좀 작용을 해서 좀 효과가 늦겠지만 2, 3개월 뒤에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효과가 제대로 된 효과가 아니라 저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예상했던 우리가 가장 우려되는 바는 공급에 대한 위축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 처분 인가 단계까지 가지 않은 그러한 재건축 단지들은 현재 거의 개점 휴업입니다. 그렇죠. 사업 자체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또 일반적인 분양과 관련해서도 지금 올해도 예상했던 그 5대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들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한 절반밖에 지금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인허가 물량도 지금 상당히 절반가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관에서 이야기하는 2021년도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해서 네. 내후년의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절반가량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서 가장 이야기하던 공급 위축의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시중에 로또 청약 그래서 지금 청약 열기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다른 네. 부동산의 분야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데 청약 시장만 지금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그 부작용의 더 특징적인 모습들이 더욱더 내년에는 강하게 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점입 가격이다 점입 이렇게 가격. 근데 이게 사실은 본래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상황이 요즘은 사용될 때는 더욱더 악화되는 쪽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는 규제를 아마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더욱더 어떤 성과를 거두어야 된다는 압박감에 많이 시달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규제 강도를 더욱더 높여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충분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세간에 있어서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제가 볼 때는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상당히 버티기에 굉장히 전력을 다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역대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또 한쪽에 있어서 버티기 부분이 집을 가진 자와 또 정부의 어떤 규제의 칼날이 서로 맞부딪히는 상당히 살벌하고도 말 그대로 끝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정부도 사실은 내년의 말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모든 성과를 내야만이 그 다음 해에 이제 대선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정치적 상황과도 맞물릴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내년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아마 올해보다 더 요동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부동산 시장 키워드 뭐로 보고 계세요? 키워드 메인 뭐 일단 사자성어로 하면 일업지추 정도. 이제 낙엽이 일업지추. 우리가 떨어지면 네. 가을이 오는 걸 알지 그렇죠. 않습니까? 낙엽이 하나만 떨어져도 그럼 내년에도 분명히 어떤 신호들이 올 거예요. 지표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월달에 상설 조사팀을 뭐 가동한다든지. 조사하잖아요. 근데 예. 거기서 2월달에 만약에 뭐 어떤 타겟 샘플 어떤 뭐 단지라든지 불법 거래자들을 지역을, 발표를 예. 하고 나면 시장에서 신호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신호들이 그런 이유뿐이 아니라 뭐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해서 가계부채 비율을 100이 아니라 150으로 하거든요. 그랬을 때 금융권의 어떤 자산 비율이나 이런 조정에 대한 기사가 뜰 거예요. 그 기사로 또 경제 신호를 좀 읽을 수 있고 또 거래량에 대해서도 뭐 1월 달에 만약에 또 갑자기 줄었다.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을 잘 보시고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이 시장을 내년 시장을 전망하는 어떤 키워드를 볼 수 있고 지표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릴게요. 결론 낙엽처럼 하나하나의 지표들이 떨어질 때 시청자분들이 조금 느낌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낙엽들을 잘 체크하시면 예. 내년 시장을 좀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겠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집값이겠죠. 뭐 정부가 계속 집값을 억눌러 오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2주 전에 12, 16 대책이라는 강력한 억제책을 내놓긴 했는데 이 억제책의 효과가 이제 내년에 아마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가 주목될 부분 될 겁니다. 네. 내년 집값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규제를 앞세운 부동산 대책 혹은 뭐 정책이 성공한 선례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뭐 그 부동산 시장과의 지금 정부에서도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굉장히 살벌한 단어입니다. 뭐 투기와의 전쟁, 예,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투기와의 쓰죠. 전쟁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성과를 거둔 예를 저는 찾아보기는 힘들다. 역대 우리가 9.13 대책을 가지고도 정부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자신감을 피력했지만 결과적으로 35주, 36주 만에 손을 드는 그런 상황들이 됐죠.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들을 뭐 한편에서는 공포 마케팅이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정부가 무시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 분명히 공급 부족에 대한 1, 2년 이후의 우려감들을 해소시켜 줄 만한 정부가 뭔가 대안 카드를 지금 제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기 신도시 카드만 가지고는 시중에 있어서의 어떤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감싸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시중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에 있어서 주택을 사는 것은 투기다라고 단정지는 그런 방정식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투기를 하지 않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하나도 선택지를 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가만히 방에 가지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충분한 시장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할 만한 유인책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저는 내년 전망 결과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시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좀 그런 변화는 조금 뭐 다소간의 등락은 있겠지만 저는 상승 쪽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상승 네. 쪽에. 그렇다면 한 교수님은 어떻게 내년 집값을 전망하고 저는 계십니까? 80대 20 정도로 하락 안정세 보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 안정세 될 예, 것이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효과를 좀 아까도 나타나 보일 계속 거라는 말씀드린 얘기네요. 것처럼 그동안 산발적으로 늘어났던 것들이 다 합쳐진 효과들이 말씀드린 대로 한 3, 4월 정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어떤 기대와 계획대로 좀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것까지 정치적 시나리오로 출발된 것 같다라고 저는 올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집값 안정을 목표로 달려왔다라고 올해도 분명히 미리 잡을 수 있었는데 총선 전에 잡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가까워져서 잡는 게 더 네, 심리적으로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느끼는 게 좀 더 크겠죠. 이제 상대적으로. 확실히 잡네 할 때 일주일 전에 그 느낌을 갖고 투표하는 것과 몇 달 전에 만약에 우리가 9월 달 뭐 오르기 전에 그때 잡았다고 했다라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는 희소가 되고 다른 정치적 이슈로 총선에 영향이 오니까 제가 아마 정부 여당이나 집권당 입장이라도 정책을 이렇게 시간에 어떤 스케줄을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뭐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결론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계속 피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나리오에서는 좀 맞을 것 같고 잡힐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하락 안정화 근거. 일단 틈새들이 우리가 이제 물이 새면 여러 군데가 새지 않습니까? 처음에 네. 막으려고 그러면 암담하지만 그렇죠. 처음에 기초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기초공사를 하면서 지금 하면은 너무 빨리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농작물이 잘 되거나 뭐 이런 변수들을 볼 때 빨리 공사하는 것보다 천천히 해가지고 적정히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사의 구멍을 미리 조금씩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했을 때 저 물이 확실히 저수지가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밑에 사람한테 주면 싸움들이 안 나고 이런 진정 효과가 있는데 스스로 시장의 자정작용을 해서 진정하길 바랬는데 틈새들을 두고 만약에 자정작용이 안 되면 계속 주는 거죠, 신호를.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이제 군수를 뽑는 날이에요. 그럼 농부들은 군수를 뽑게 되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볼 때 근거상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은 다 던졌고요. 그다음에 거시경제 지표상 이 글로벌 경기 지표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거고 거래량이 이제 항상 기본인데요. 아마 좋은 호재가 있어도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뭐 경제 어떤 이론의 기초에서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상승은 문제가 있다라가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급등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9월 달에 결국은 정책을 이기고 그랬음에도 거래량이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70만 원 수준이거든요. 68만 원. 그럼 잘해야 80만 원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역대 100만, 120만 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좋은 화랑 시장에서 거래량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는 건 신호를 우리가 감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뭐 GDP 디플레이션이라든지 통화승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통화승수가 우리가 25까지 갔었는데 지금 15대거든요. 역대 최저예요. 돈이 안 돌아요. 그럼 경제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나 어떤 시스템이 약간의 무리가 왔다는 건 사실이고 오로지 집값만 나홀로 상승을 유지하는데 이것이 계속 장기화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받쳐주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정책을 이렇게 가다 보니 제가 볼 때 이러한 여러 가지 팩터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하방 압력이 더 강하지 상방할 요인은 별로 없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저는 이제 하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하락 안정화라는 게요. 혹시 네. 그 서울 주요 그러니까 강남권이라고 하는 이른바 뭐 송파 아니면은 또 강남 거기서 서초 출발하죠. 맞습니다. 그쪽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오히려 지방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더 커지는 이런 식의 전국적인 하락 안정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근데 없나요? 지방은 이제 다릅니다. 지방은 그동안 계속 하락세를 몇 년 찍어왔잖아요. 지방은 그러면서 공급량이 부족했어요. 예. 부족했고 지금 안정화되고 저점을 찍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저점을 찍기 시작하고 더 이상 공급을 안 지방 하다 보니 공급량이 부족했었어요. 지방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쳐가지고 하락이 된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공급량이 그렇죠. 너무 이분량, 많아서 내려왔는데 이분량이죠. 그게 이제 메워졌습니다. 메워져가지고 한 예로 천안 지역을 들면 1억 5천까지 가던 2010년도에 그 주택들이 2015년, 16년 거쳐서 9천, 8천 대까지 내려왔어요. 신문에 안 났지만 기사에는. 근데 그것이 지금 그걸 바닥을 찍고 1억 초반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제가 볼 때 지방에서 공급량이 과다해서 계속 4, 5년 동안 하락세를 찍던 것은 보합에서 강세로 돌아왔을 것 같고
서울은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네. 이명박 정부 위에서도 계속 공급량 부족했어요. 노무현 정부 할 때도 분명 똑같이 공급 부족해서 난리 날 거다 그랬는데 난리 안 났거든요. 더 내려갔어요. 내려간 이유는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박근혜 정부가 풀기 전까지 안정적이었는데 대출과 양도세 면제 등을 던지면서 이게 집값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급 부족이 조금 있더라도 어떤 투기적 요소를 할 수 있는 대출 규제 완화, 세금 완화 이런 것이 이 정부에서 총선을 승리해서 계속 가면 그거는 공급 부족과 전혀 관계없이 공급 부족 하나만 갖고 주택 시장이 정리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같이 보셔야지 딱 강남만 보고 막 가시면 안 되고 한 2, 3개월 더 보시면 제가 볼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저는 지역 간 한마- 키 맞추기 말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 하셔도 돼요. 사실 시장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어떤 대책이 12, 16 대책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세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대책이 만약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6월 말부터 시작된 가격의 상승폭이 너무나 가팔랐어요. 예. 저는 그게 너무 질주하듯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한번 숨고르기가 와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볼 때는 규제의 강도는 굉장히 강하지만 저는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 좀 숨 돌릴 틈을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숨 돌릴 틈을 주는 가운데 지금 보면은 어떤 매매 가격 부분은 약간 상승세가 좀 주춤하지만 전세 가격 쪽으로 또 많이 지금 돌아가고 네, 있잖아요. 이상 급등 그렇죠.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전세 시장으로 조금 갔다가 다음에 다시 매매 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데다가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금 일방적인 공격 자체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다주택자의 가장 또 큰 무기 중에 하나는 그 많은 폭탄과 같은 그런 규제 속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그걸 갖다가 예상을 하면서 다시 추가적인 대책 등을 통해서 전월세 뭐 상한제라든지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수 예전에 있죠. 이야기하던 걸 많이 들고 나오고 있지만요. 그것만으로 과연 그러한 어떤 전세 시장의 안정을 100% 장담할 수 있다면 미리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 부분만 가지고도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 근본적인 공급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정부의 보완책이 따르는 어떤 대책이 아니라면 앞으로 많은 대책들이 이어지더라도 저는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반론을 예.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부에서 일단 다주택자분들 그 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지금이 기회예요. 그럼 매물이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럼 시장에 좀 안정 효과가 있고 지금 전세가가 살짝 반등하는 것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물량들이 관리 처분 전에 4만 6천 호가 나와요. 봄에만 네. 서울에 네. 예전에 3만 원에 비해서 많은 양이에요. 적은 양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분양 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데 누가 전세를 가 있지 지금 집을 사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전세를 가는 걸 가지고 전세값이 폭등해서 매매가 오른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이분들은 더 좋고 더 싼 집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있다. 겁니다. 그래서 네. 잠시 매매 수요가 대기 상태인 거지 그걸로 인해서 공급 부족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는 연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다주택자들 지금 제가 지인들 아시는 분들을 보면 3월 달에 처분 여부를 결정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3월 달에 아까도 말씀드린 총선에서 느낌이 어떤 3월 정도 되면 윤곽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집권당이 더 유리하겠다, 야당이 유리하겠다 나오잖아요. 그럼 집권당이 잡게 되면 이 대책이 해소되거나 시장이 변화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집권 여당이 승리할 것 같다, 총선이. 그렇다면 이제 매물 정리를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3월이에요. 그래서 다 3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엽지추 어떤 신호들을 보시라 그랬잖아요. 3월 달에 만약에 매물이 조금씩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겠죠. 그러나 역으로 또 이제 여당이 잘못해가지고 야당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정책이 바뀔 소지가 많잖아요. 네. 그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을 거고 지금 던진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못 보는 역반응이 이제 날 수 있는 게 그 버티기 시기라는 전략으로. 거예요. 제가 네. 볼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호들을 잘 체크하셔라. 내년 그 신호, 3월. 그렇죠. 1, 2, 3월에 나오는 신호들을 잘 체크해서 3월 전에만 결정하시면 내년 시장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대처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양도세가 저 여기 하나만 예. 양도세가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요. 양도세 중과를 그렇죠.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요. 양도세는 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지금 세율 지금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그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만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양도하는데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여전히 있다. 네. 사실 뭐 지금 정부의 기조 자체가 다주택자들과의 뭐 전쟁, 투기와의 전쟁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정부의 지금 관전 포인트는 실수요자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일 텐데 실수요자들은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확실한 미래는 저는 과거의 답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지금까지 했던 그 상황들을 시장 상황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실수요자들이 지금 시장 상황의 변동에 저는 연연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실수요자, 저는 뭐 실수요자 개념도 요즘은 굉장히 모호합니다만 네. 실수요자 분들은 시장 상황의 변동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이 계획한 어떤 집에 내 집 마련했던 그런 계획하에서 적절한 시기에 여건이 되면은 그 충분한 대출이라든지 요즘은 대출 창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또 저 작년과 다르고 지금 많은 상황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계획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저는 주택 마련의 꿈을 갖다가 실현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그런 가운데 있어도 청약 시장이 지금 정부의 정책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청약 시장이 가장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수단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전략을 짜보는 것이 상당히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도 짧게 내년 실수요자들 전략 좀 짚어주세요. 실수요자분들은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되니까 중장년층에 해당된 분들은 그때까지 좀 보시고 시장을 대처해서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젊은 부분들은 요즘 이제 심리적으로 공급 부족이라는 어떤 기사 언론에 의해 가지고 예, 압박감이 오다 보니까 불안하죠. 자꾸 이제 시장에 오는데 조금만 참으시고 청년 신도시를 이번에 또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전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도 좀 3기 신도시하고 겹쳐가지고 예. 물량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시장에 대응하실 필요 없고 조금 관망할 필요가 일단 있네요. 진정세가 됐잖아요. 일단 됐으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3, 4개월 보시고서 시장에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문도 겸임교수 두성규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